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9월 6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0.26%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1.04%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좀 수급적인 부분이 상반되죠.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펼쳤는데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세를 펼쳤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좀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다는 내용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자의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최근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 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내용도 꼽아볼 수가 있겠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띠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뭐 중국에서 이제 자급자족을 하기도 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수출 품목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좀 밀접한 연관을 띠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근데 그런 중국의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해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환율이었어요. 환율이 오전 중에는 좀 하락 출발을 했어요. 오늘 개장과 같이 좀 본다면은 하락 출발을 해서 계속 다시금 좀 이 하락분을 메꾸더니 다시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 1374원, 결국은 70원을 또 뚫어가지고 오늘 장중에는 1376.9원까지 달성을 하면서 또 연고점을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3년 4개월 만이다, 이런 기간적인 내용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연고점 행렬이 언제까지 이어지겠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밀접한 연관을 띠는 중국이 지금 뭐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환율, 위완화 환율에 대해서 이 약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방어하는, 이 위완화 약세를 방어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위완화 가치가 좀 잠깐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약세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원화 가치 상승 출발을 했지만 다시금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가 약세로 보이는 현상이 보였다. 그러면서 증시 오늘 분봉 살펴보시면은 증시도 오전 중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이다가 사실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해당 부근에서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결국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물론 이슈가 있다는 건 좋아요. 증시 뭐 경기 부양 다양한 내용이 있다는 건 좋은데, 지금 증시의 하락에 대해서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 매파적인 긴축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여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여파,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이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다시 증시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과 우려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증시는 상단이 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이런 경제 지표나 뭐 FOMC 등 통화정책 회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내용을 보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물론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전망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려감을 가지고 자금 유출이든 자금 이동이 된다던가, 이 지표를 보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든 우려감이든 뭐든 생긴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번 주에 유럽도 통화 정책 회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는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혼조세를 보인다거나 좀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오늘자 좀 양봉이 나왔다, 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직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흐름들인 거고, 이제 뭐 기술적인 내용으로 본다고 했을 때 코스닥의 현재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고 코스피도 이 자리고,
좀 바닥을 베어마켓 랠리 전에 바닥을 다지던 부근의 고점 자리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돌파해주고 물론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차트적인 내용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영상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요. 오늘의 특징주들도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이 정부의 법망, 정부의 전략이 좀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탄력이 그렇게 막 크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최근에 세비캔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성일 하이텍을 필두로 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었고, 뭐 동양철관, 조광일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던 가스관을 이제 아시아로 좀 옮긴다. 그래서 좀 중국이 대표적인 예시겠죠. 러시아와 중국의 좀 집합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철관, 뭐 배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PF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천연가스도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석탄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주로 좀 관련주로 꼽을 수 있는 KPF 같은 게 오늘 강세를 보였고 GSE 이런 거는 어제 좀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생산을 하는 주요 국가들의 생산량을 감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하루 10만 배럴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만 배럴이면은 기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오펙이 그때 회의를 했을 때 늘린 10만 배럴을 그대로 축소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제 유가가 좀 다시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유주,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 강세를 보였고 뭐 석유 국제 유가 관련주들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다. 원자재나 이제 뭐 에너지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다 보니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물론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결국은 또 이제 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유가 하락이 물가가 꺾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가가 꺾이는 요인이 뭐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을 가지고 꺾인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석유는 어느 기초산업이든 쓰이는 원유고 에너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침체를 조금 더 가시화시키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런 방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 유가가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오른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하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